NG를 몇 번 냈나봐, 웃으면서. 그랬더만 빅터 플레밍 감독이 주디 갈란드 뺨을, 기사대기를 때렸다고 합니다.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 요즘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연예인보다 더 재밌는 부동산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방과 함께하는 부다방 TV. 까치까치 설날은 자, 안녕하세요. 부다방 TV 진행자 김인만입니다. 핫 이슈 부동산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생생 현장 스케치 분당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시간. 오늘은 까치마을로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까치마을 3단지 신원 아파트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름이 까치마을이잖아요. 옛날에는 까치가 복을 준다고 해서 아마 이름을 까치마을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그래도 까마귀보다 낫나? 그래도 까치마을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미금역이거든요. 미금역인데 분당에서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미금역, 오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야탐역과 비슷하게 그 서현, 순회, 정자동에 비해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졌는데 달라졌습니다. 뭐 때문에?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미금역에는 신분당선 계획이 없었는데 추가된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추가되면서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된 거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미금역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까치마을도 좋아지고요. 전반적으로 지역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통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파트 보니까 93년도 지었잖아요. 예, 지금 재건축이 핫 이슈인데 과연 재건축이 제대로 될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궁금증이 있고요. 빨리는 안 될 것 같고 시간 또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가 궁금한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자. 특별법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 재건축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구간이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진위도 만들어야죠. 조합 설립도 해야죠. 건축 심의도 받아야죠. 시공사 선정도 해야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멸실, 착공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이 인허가 절차를 지원을 해서 제도를 개편해서 굉장히 단순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진단을 완화해 주겠다. 지금 안전진단이 꽉 막혀 있잖아요. 안전진단을 제대로 안 시켜주니까 안전진단이 가장 초기 단계거든요. 출입문 같은 건데 출입문을 못 넘으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한시적으로 이렇게 면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초과이익 환수 문제가 되죠. 개발을 하는데 남는 돈에 대해서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0%에서 50% 환수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1기 신도시가 용적률이 180%에서 2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보통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00에서 250%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300에서 최대 500%까지도 올려주겠다. 500%까지 올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말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용적률을 올려서 더 많이 짓게 해주겠다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세입자 이주 대책,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1기 신도시만 해도 한 30만 호 정도 되고요.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호 정도 되는데 대략 한 10만 호 가까이 되는데, 이 이주 수요가 나오면 문제가 엄청나게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주 수요를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순환 개발을 하느냐. 순환 개발을 하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누구는 먼저 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막아야 되고요. 이주 수요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투기도 억제해야 되고, 이주 수요 같은 경우는 공약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88 올림픽 할 때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아시아 선수촌 같이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용을 하고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1기 신도시도 그런 모델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주단지 만들다가 게임 끝나겠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자, 이런 안들이 있는데, 이거 특별법을 만드는데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만들어질지도 저는 걱정이 되고요.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가 안전진단도 그렇고요, 이주 대책도 그렇고요, 초과이관수도 그렇고요, 용적률 상향도 그렇고요, 인허가 절차도 그렇고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15년 20년 정도 긴 프로젝트임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좀 나가는 차분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금역 까치마을입니다. 8단지 대원 아파트가 보이고요. 자, 3단지 신원 아침 도시, 신원 아침 도시도 보입니다. 굉장히 상쾌하네요. 그렇죠? 여기 까치마을도 굉장히 초록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싱그럽고 보기 좋습니다. 국화빵이다. 국화빵.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서 먹던 국화빵. 그때는 한 개 10원 했거든요. 지금은 얼마 할까? 봉에 2,000원. 한 봉 줘보세요. 아, 뜨거. 아, 뜨거. 와, 맛있네. 어렸을 때 먹은 것보다 더 맛있다. 맛있는데 너무 뜨거워. 자, 보이시나요? 뒤가 까치마을 건영빌라입니다. 건영빌라 굉장히 낮죠? 딱 느낌이 오잖아. 용적률이 낮다는 얘기지. 저기가 아마 90%인가요? 92%인가?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데 용도 지역이 아마 일종일반 주거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일종일반 주거지역이라도 굉장히 낮게 지었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높고 향후에 재건축할 때 혹시라도 종상향이 된다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 뭐 붙어 있죠? 일산도 2종, 판교도 2종, 서울도 2종인데 왜 분당 빌라 단지만 1종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종은 용적률이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한 200% 정도? 서울은 한 150% 정도 이렇게 낮게 2종, 1종보다는 2종이 좋고요. 2종보다는 3종이 좋은데 종상향 시켜달라는 그 얘기예요. 종상향 되면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인수위 앞으로 새 대통령이 그렇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면서 종상향을 시켜준다면 건영빌라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는 오리역에 있는 구미동 무지개 마을입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무지개 마을, 무지개 LG 마을이 있고요. 2단지, 여기는 3단지 신안도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게 분당 신도시 최남단이거든요. 오리역에 있는 무지개 마을인데, 무지개 마을 보면 저는 참, 제가 이름 가지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까치가 뭐냐, 탐마을이 뭐냐, 너티가 뭐냐, 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름 짓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좀 마음이 동했나봐. 이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무지개? 저는 무지개 마을 보면 그 노래가 생각나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이게 오즈의 마법사, 1939년도에 만든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인데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영화계의 엄청난 명작 영화인데요. 그 감독이 빅터 플레밍 감독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만든 감독이고, 스티븐 스필버그 E.T. 영화 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오즈의 마법사의 영감을 받아서 E.T.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명작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고요. 좀 찹찹한 영화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때는 인권 같은 게 없었잖아요. 주인공이 주디 갈란드라는 배우예요. 당시 17살 어린 배우였는데 주디 갈란드가 이제 영화 촬영을 하는데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얼굴이 통통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담배를 80개 피우고요. 히로폰까지 맞췄다고 합니다. 주간 그릇 주고 하루 종일 살게 하고 굉장히 인권 탄압이, 요즘으로 따지면 인권 탄압이지, 인권 탄압이 심했던 그런 영화였는데 더 심한 거는 주디 갈란드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오즈의 마법사의 친구들 뭐 사자, 호수아비, 사자, 호수아비하고 뭐 깡통이 인형? 양철 인형? 이게 어른들이잖아. 어린애가 영화 주인공을 맡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구박을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디 갈란드가 사자 뭐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NG를 몇 번 냈나봐, 웃으면서. 그랬더만 빅터 플레밍 감독이 주디 갈란드 뺨을, 기사대기를 때렸다고 합니다.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 요즘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굉장히 슬프죠. 그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뭐 무지개 뭐 소용돌이 쳐서 환상의 마법의 나라인데 실질적으로는 마약 맞고 담배 피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 찍은 영화였고요. 유일하게 주디 갈란드를 다정하게 대해주고 안아준 사람이 그 영화에서 서쪽 마녀로 나온 초록색 분장을 하고 굉장히 무섭게 나온 마가렛
마가렛 해밀턴, 초록 분장을 하는 배우 마가렛 해밀턴이 유일하게 주디 갈란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친구처럼 나온 사람들은 구박을 하고 영화 속에 악당으로 나온 마녀로 나온 사람이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생생현장 스케치, 자, 분당 신도시편 4번 4부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야탑동에서 이게 오리역까지 내려왔는데요. 어떠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